여러분, 지금 이 영상 클릭하신 이유 솔직히 말해 이런 생각 때문 아니신가요? 지금 내 나이에 이 정도 돈밖에 없으면 망한 거 아닌가? 다들 부자인데 왜 나만 이렇게 못 버는 걸까? 진짜 나 너무 늦은 거 아닐까? 특히 요즘처럼 SNS만 보면 그런 생각은 더 깊어집니다. 20대 수십억 자산가, 30대 경제적 자유, 40대 파이어족 성공, 유튜브만 틀어도 1억 모으는 법, 월 1000 버는 법 같은 영상이 수두룩하고 블로그 후기에는 직장 3년차 아파트 2채 같은 글들이 넘쳐납니다. 그리고 저처럼 요즘 토스머니 라운지 자산인증 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정말 저는 대한민국 20, 30대 부자들이 다 거기 모여있는 줄 알았습니다. 뭐만 하면 2, 3억, 뭐만 하면 10억.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저 스스로를 계속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현실일까요? 지금부터 그 착각을 깨트릴 실제 데이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뭘 하면 좋을지 아주 현실적인 방향까지 제시해드릴게요. 2024년 기준 대한민국 상위 1%의 순자산은 약 33억 원입니다. 상위 0.1%는 86.7억을 가지고 있네요. 그리고 그 상위 1% 안에서 40대 이하가 차지하는 비율은 고작 1.6%에 불과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영상을 1000명이 보고 있다고 가정하면 그 중에 그 상위 1%에 속하는 사람은 한두 명 있을까 말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20대, 30대라면요? 정말 전국적으로 극소수의 예외적인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서울 같은 대도시에 살고 SNS에 자주 노출될수록 그런 사람들이 더 흔하게 보이게 됩니다. 마치 다들 부자고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게 되죠.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왜 우리는 매일같이 그 0.01%의 삶과 지금의 나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을까요? 의도된 착취 속에서 갇혀 사는 건 아닐까요? 저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SNS에서 자산인증 글이나 수익인증 캡처, 그리고 파이어족 성공 스토리 같은 걸 볼 때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나만 이렇게 좀 못 사는 건가? 내가 너무 게으르게 재테크 공부를 안 하나?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거지? 자존감은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고 인생에 대한 불만은 한가득.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 비교 자체가 이미 함정이고 의미가 없다는 걸요. 순자산, 인증 이런 거 볼 때 사람들의 반응은 딱 4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현실 인식형입니다. 그래 나는 지금 이 정도지? 대출도 많고 순자산도 별로 없어. 이 유형은 겉보기엔 소극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출발선에 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SNS 피로형입니다. 정말 다들 부자인 척하는 거 지겹다. 10억, 20억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도 마음 한켠이 씁쓸하거나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몇십억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 현실을 바라보는 감각이 깨어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박탈감과 분노형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못 사는 것 같지? 증여받을 것도 없고 출판설도 다르고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내 부모는 왜 부자가 아닌지 싶고 그냥 인생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죠. 이런 감정 절대 혼자만 느끼는 거 아닙니다. 중요한 건 이 분노를 변화를 위한 에너지로 바꿔낼 거냐 이 차이입니다. 네 번째는 자기유한형입니다. 다들 힘들잖아. SNS는 다 가짜야. 저거 말도 안 되지. 어차피 인생 다들 그렇지 다.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살아가는 분들도 많습니다. 겉으론 괜찮은 척 잘 살아가지만 가끔 밤에 문득 마음 한켠이 무거워질 때가 있죠. 사실 누구보다 현실을 잘 알고 계신 분들일 겁니다. 지금 이대로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방향을 틀어볼 건지 그 작은 선택이 앞으로 10년 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제 데이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순자산이 얼만데 2024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연령대별 가구당 순자산 평균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로 이건 가구 기준입니다. 20대 약 1억, 30대가 약 2.5억, 40대가 4.5억, 50대가 5.1억, 60대가 5.2억. 근데 여기에서도 함정이 있습니다. 이 수치는 사실 평균값입니다. 상위 몇몇 초부자들이 이 평균을 비현실적으로 끌어올렸기 때문에 실제 중위값, 그러니까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의 자산은 이것보다 낮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들의 경우라면 이 수치의 절반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점점 자산 격차가 벌어질까요?
이유는 아주 명확한 것 같습니다. 4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집값의 폭등입니다. 둘째 증여상속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월급 반개. 그리고 넷째는 금융문맹. 이 4가지를 하나씩 조금씩 더 살펴보면, 첫 번째 집값 폭등의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은 이미 청년 세대가 평범한 월급만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속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많이들 느끼셨을 거예요. 저는 최근 들어 정말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2021년만 해도 서울 아파트가 뭐 10억, 이것도 작은 금액은 아닌데 10억 초반대였지만 불과 한 4년 사이에 금세 또 3, 4억이 증가했습니다. 두 번째는 증여상속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데요. 증여상속 뭐 이런 걸로 이미 출발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0년부터 피상속인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2023년 증여세 신고 건수도 16만 건을 넘었습니다. 이게 단순히 운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산 형성의 구조 자체가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셋째로는 월급인데요. 이런 거 기사 많이 보셨죠? 월급이 한계. 월급으로는 월세원, 전세, 생활비, 대출, 이자 감될 만한 빠듯합니다. 내가 이걸 10년, 20년 모으면 될까? 현실적으로는 뭐 5년, 10년 지나도 자산의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서울에 국병집을 사려면 31년 이상을 아무것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자그마치 31년입니다. 31년. 넷째, 정보격자 금융문맹입니다. 투자라느니 무섭고 주식, ETF, 채권 들어는 봤는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서 아예 손도 못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대의 금융지식은 전 세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국 누구 하나의 탓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본주의의 구조일 뿐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문제가, 한번 벌어진 자산격차가 시간이 갈수록 더 벌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자산격차는 단순히 노력을 더 했냐 덜 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르게 설정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중요한 건 그냥 이런 구조가 있다는 걸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남을 전략을 빨리 세우는 것입니다.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구조에 맞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만이 이 격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해야 될 건 뭘까요? 자산의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내 자산은 별로 없고, 우선 시작해야 될 건 자책, 분노, 현실회피 이런 거 다 그만하시고 지금부터는 결국엔 실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뭘 실행해야 되냐면 우선 아래 4개부터라도 시작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순자산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돼요. 오늘 안에 엑셀을 켜서 한번 직접 적어보세요. 자산이랑 부채랑 어떻게 되는지. 그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 결국 순자산인데 이거 생각만 하지 말고 진짜로 해보셔야 합니다. 저도 그 2,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순자산 현황을 업데이트하면서 관리하는데요.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두 번째는 월소득을 일부 강제로 적립을 해야 합니다. 뭐 10%, 20%, 뭐 30% 금액이나 비율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작게라도 무조건 자동이체부터 시작하세요. 저금. 결국에 목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든요. 세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금융 공부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금융책 읽으세요. 금융 유튜브 보세요. 하루에 10분만이라도 돈과 관련된 컨텐츠에 스스로를 노출하세요. 제가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책은 돈의 심리학, 부의 인문학, 이웃집 백만장자가 있고, 유튜브는 제가 자주 보는 슈카월드, 수페TV, 그리고 3프로TV가 있습니다.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로는 근로소득을 기반으로 자본소득을 설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 분들께서 월급은 당장은 작고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월급이야말로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씨앗입니다. 그걸 제대로 활용하면 미래의 자동수입 시스템, 즉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본소득은 내가 일하지 않아도 들어오는 돈이죠. 우리가 아주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매달 쌓이는 뭐 배당 ETF라던가 블로그 수입이라던가 유튜브 채널 운영해서 조금의 뭐 수익을 창출한다던가 에어비앤비 원룸을 하나 해본다던가 무인 상점을 하나 오픈해 본다던가 이런 걸 다 해보는 겁니다. 뭐 형태는 정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근로소득의 일부를 반드시
그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아주 작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근로소득은 언제라도 끊길 수 있는 소득인데 이걸 자본소득으로 옮겨놓지 않으면 평생 일만 하다가 죽게 되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진짜 현실이에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생각만 하다 보면은 시간은 저도 모르게 흘러갑니다. 저도 최근에 1, 2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깨닫죠. 진짜 내가 생각만 하다가 실행은 안 하고 아무것도 변한 게 없네. 저도 그걸 느꼈던 사람이고, 그래서 지금은 작게라도 실행 중입니다.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 실행 중의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배우고 성장하고 자본소득이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진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5년 후, 10년 후 그 차이는 상상 이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드린 메시지는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마세요. 변화는 거창한 각오가 아니라 지금 뭐라도 해보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오늘 본 내용을 그냥 또 넘기고 잊어버릴 수 있을 수도 있는데 하나라도 바로 실천에 옮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행동은 스스로 하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오늘의 결정이 보시는 분들의 미래 인생에서 아주 큰 격차가 될 수 있는데 꼭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